고2까지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정하지를 못했어. 서울대 정시로 가려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권장 과목을 안 했어도 사실은 큰 피해가 거의 없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협박일 수도 있지만 방향성을 혹시 제시하는 게 아닐까. 학생 입장으로 본다면 협박이 맞다. 우리는 사실은 다른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그 한 끗 차이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매번 혼자 찍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건조한 느낌도 들고 무슨 너무 딱딱한 강의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부드러운 유주미 선생님이 같이 나와서 우리 이제 입시에 대한 부분들 함께 하기로 했는데, 아마 처음 나오시니까 다들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테니까 간단하게 뭐 소개나 인사말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제가 대신 물어봐서 좋은 정보를 더 쏙쏙 알아내게 담당할 유주미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게 서울대학교 2024년도 서울대학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학생들, 뭐 그 뒤로는 또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바뀌겠다라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아마 유튜브를 보시면 다른 내용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은 유주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미 선생님, 그 선택 과목, 2024년도에 바뀌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2024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올 고3부터 사실은 정시에서도 정시 모집 지역 균형 또는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교과 평가가 점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교과 평가가 단순한 정량 평가라기보다는 그 고등학교 시절 내에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어떤 성적이고 세부 세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시에서도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 고3은 그 부분부터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고2 학생부터는 아무래도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교가 아니어도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생, 학부모나 또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 내가 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 입학에 유리한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시의 경우도 학생들과 같이 컨설팅을 해 볼 경우 내가 이러이러한 과목을 선택을 했었는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맞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서울대가 선택 과목을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2024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조금 자유로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라고 좀 많이 풀어주고 있거든요. 경제학부, 자유전공학부, 지리교육과 농경제사회학부에서만 그것도 핵심 권장 과목이 아닌 권장 과목으로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학부에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자유전공학부에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지리교육과에서는 당연히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농경제사회학부에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래서 이 학부, 이 외에는 좀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뭘 들어도 너희들이 상관없어 라고 좀 풀어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계열이죠. 의학 계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예과의 경우는 정확하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의예과의 경우는 당연히 생명공학이죠. 생명과학 1,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의 경우는 생명과학 2, 그
그리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수의과의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의 경우 생명과학 2, 그리고 권장 과목에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약학 계열의 경우 핵심 권장 과목의 경우 화학 2, 생명과학 2, 권장 과목의 경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입니다. 근데 조금 희소식이기도 하죠. 치의학과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이라든가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무슨 과목을 들어도 상관없어 라고 풀어줍니다.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수리과학, 그 다음에 통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 등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메모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학부의 경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있다라는데 미적분에서 약간 경제학부가 다른 학교는 문과 계열인데 미적분을 해야 돼? 라고 아마 의심하거나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따 제가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서울대가 발표한 내용을 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 자세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첨언을 좀 할게요. 여기 보면 그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수시에서 일단은 당연히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시에서 물론 정시도 이제 당연히 수능 보면 수능 선택 과목이 있는 거죠. 뭐 애가 물리를 선택하든 아니면 화학을 선택하든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걔네들의 교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시에서도 교과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점수 산출하는 것도 거기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애들이 만약에 내신에서 수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정시로 가는데도 수강을 하지 않으면 B가 떠요. 예, 그러니까 AA, AB, 뭐 BB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B가 떠요. 그러면 정시에서 일단 교과 평가에서 감점을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시니까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정시에서도 뭔가가 이제 미적분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알으셔야 되는 게 그 서울대는 이제 간호학과죠. 간호학과는 사실은 문과하고 이과하고 이제 반반 뽑았어요. 계속 그렇게 뽑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 못 가는 게 왜냐하면 생환생투가 거기에 권장 과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과 애들이 지원할 수가 없게 돼서 간호학과, 서울대 간호학과는 이제 이과가 됐다. 뭐 사실 문과 애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한번 또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데 공대 가려면 선생님 뭘 필수적으로 해야 될까요? 공대 가려면요? 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거? 물리? 그러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뭐 수학 잘해야 된다, 물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공대 필수 과목들을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공대 가려면 확통을 해야 돼 이제. 이과 학생이 확통을 안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공대 가려면 확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핵심 권장 과목이 없는 과가 있어요. 뭐 산림과학부나 치대 이런 대학들인데 이런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성적이 좀 잘 안 돼. 내신 좀 안 나왔어. 그럼 산림과학부로 가면 되고요. 만약 의대 가기에는 학종인데 뭐 다 학종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주식. 그러면 치대로 바꾸는 게 상당히 서울대학교는 유리하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하 점수가 잘 안 나왔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과가 이쪽에 있다. 그 나갈 구멍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은 조금 마음이 다르겠지만 학생의 입장에선 나 고2까지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정하지를 못했어 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런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좀 종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과는 확통을 해라. 무조건 확통을 하고
바탕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내신 잘 나오는 게 최고다. 예, 그리고 권장 과목에 대한 부분들에서 내신이 잘 못 나올 것 같으면 과를 바꿔라. 과를 네. 바꿔라. 예, 이건데 네네. 우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답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보니까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뭐 이미 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학부모들한테 알려드린다는 입장에서 한번 네. 질답을 한번 해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이미 고수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듣기 시작하거나 좀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른지 조금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핵심 과목은 안 하면 입학 거부예요. 그러니까 넣으면 안 돼. 예,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권장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감점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뭐 유튜브를 보시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된다. 권장 과목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기는 하는 게 제일 좋죠. 세상에 그거 이상 더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못할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미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등급이 되게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권장 과목인데 등급이 정말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안 했을 때의 피해는 어떻게 될까는 알 수 없어요. 이건 뭐 내년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한데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 서울대학교의 그 동영상을 꼭 보세요. 제가 그 사실 이거 찍으면서도 조금 그런 게 올해 서울대밖에 찍은 게 없어서 뭐 저 사람은 서울대 전문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경희대나 아니면 좀 낮은 대학을 좀 찍도록 할게요. 어쨌든 서울대를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면 좀 아는 게 서울대를 가는 방법이 옛날에는 3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3가지 방법인데 이제 4가지로 바뀐 거죠. 이게 뭐냐면 수시 직윤, 수시 일반, 그 다음에 정시 직윤, 정시 일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리교육과를 한번 보세요. 여행지리, 그 다음에 또 뭐죠?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 3개를 다 권장 과목으로 넣어놨어요. 이걸 보시면 조금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일단 이 3개를 다 들을 수 있는 학교도 많지 않아요.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있긴 있는데 이 3개를 다 듣는데 이 3개를 다 듣는 애가 그것도 서울대를 갈 만한 조건은 더 적어들어요. 예,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이 조건을 맞추려면 일단 세계지리, 여행지리, 한국지리를 다 듣고 전교 1등을 해야 돼. 그것도 이과 애들과 경쟁해서 1등을 해야 돼. 자, 이 조건을 사실 맞추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로 유추해보면 사실 그냥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직유는 어차피 옛날에도 학종이었고 지금도 학종이기는 하지만 사실 내신 베이스가 강한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행지를 해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사실은 월등히 비교과가 더 좋아지긴 하지만 내신 먼저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과목들, 뭐 미적분 이런 것들인데 만약 문과 학생이 미적분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직윤이라면 내신이 그게 3, 4등급 바깥으로 나가면 내신이 안 좋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전체 내신이 안 좋은 것과 미적 안 좋은 것과 했는데 안 좋은 것과 비교하면 전체 내신이 안 좋은 게 더 나쁘네, 이상하다. 좀 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권장 과목에서의 이 과목이 직윤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가점 플러스 가점 요인이 되고 동일한 내신이라고 했을 때 가점 요인이 되고 내신 격차가 어느 정도 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내신 좋은 게 더 우선일 거다라고 보여요. 이건 이제 내년 뚜껑을 열어보면 하는데 근데 일반 전형은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수시 일반 전형은 비교과 베이스가 매우 강해요. 무조건 비교과 윈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권장 과목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넣는 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전 걸 보셨다고 생각하고
정시지균을 보시죠. 정시지균은 이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 하면 정시지균은 실제로 이런 학생이 B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A, B, C가 있어요. 그런데 B를 받으면 정시지균에서는 2점이 감점이 돼요. A, B를 받으면. 그러니까 2점이 감점이 되니까 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시지균에서는 권장 과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내신이 좋고 거기다가 뭐 지금 있는 선택 과목을 안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은 A, 한 사람은 B 뭐 이렇게 돼서 A, B 정도가 나오면 1점 정도밖에 감점이 안 되거든요. 이 1점이면 야 서울대는 1점이면 되게 크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서울대는 그러니까 제가 사탐을 얘기할게요. 사탐은 표준 점수로 하는데 표준 점수 만점의 차이가 1, 2점 이상 나요. 그러니까 이거 운에 맡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편차가 적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시 일반을 지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일 거예요. 아마 서울대 정시로 가려는 학생들, 정시로 가려는 대부분의 학생들, 이 학생들은 권장 과목을 안 했어도 사실은 큰 피해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직윤과 일반 전형이 있고 정시에서 직윤과 일반 전형이 있다. 이게 나눠지고 그래서 수시에서 직윤의 경우는 내가 잘 못하는 권장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성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점수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고, 일반 전형은 이게 꼭 그 성적 베이스라기보다는 약간 수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권장 과목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수시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교과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정시의 경우도 직윤 있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크게 그게 그 권장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점이냐 30점이냐의 차이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AA를 맞느냐 뭐 AB를 맞느냐 이렇게 해서 점수 간의 등락이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굳이 그 권장 과목이 큰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하셨네요. 근데 정시 직유는 살짝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점수 격차가 비비를 받으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정시 직윤을 갈 학생들, 근데 내가 정시 직윤을 갈지 안 갈지 몰라. 정시 직윤은 아마 저번 제 걸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건 수능 끝나야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서울대 못 가. 서울대를 내가 원하는 과를 못 가. 그러면 내신이 1, 2등급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원을 하면 정시 기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인데 얘가 만약에 비비를 받으면 점수가 많이 까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점에서 보면 점수가 많이 까지니까 얘네들은 권장 과목을 해서 덜 까지는 게, 왜냐면 얘네는 점수가 모자라는 애가 직윤으로 갈 거예요. 이것도 뭐 제가 그냥 예측한 건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모자라는데 더 까진다. 이거는 조금 좀 불리하죠. 그래서 정시 직윤을 하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권장 과목을 하는 게 좋은데, 정시 일반은 저 믿고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너를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전략상으로 우리는 사실은 다른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그 한 끗 차이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수시에서 내가 일반 전형으로 하려고 했어. 그래서 권장 과목을 했어. 그런데 수시가 다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그 학생들은 정시에서는 정시 직윤으로 하는 게, 카드를 내미는 게 훨씬 유리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걸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정시 기준의 제1원칙은, 제 동영상을 보셨어야 돼. 그런데 정시 기준의 제1원칙은 뭐냐 하면, 일반고, 일단 뭐 자사고 특목고는 표준 편차 본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의 1, 2등급 학생의 2등급까지. 그러니까 2등급 안에 들면 정시 직윤으로 넣으면 돼. 근데 단 내가 점수가 뭐냐면, 정시로 예를 들어서 1, 2등급인데 내가 가려는 과가 예를 들어서 뭐
기계항공이야. 근데 이거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 근데 공대 광역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직유는 그 커트라인이 좀 낮아.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기계항공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정시직유는 내신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등급만 받으면 돼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얘가 권장 과목을 했으니까 지금 그 얘기는 딱 맞는 얘기예요. 얘가 권장 과목을 했어. 권장 과목을 했으니까 감점이 없지. 그러니까 정시직윤으로 넣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권장 과목을 했다고 해서 정시직윤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이제 네, 정리되시죠? 네. 예, 사실은 저도 예, 예. 그 원장님의 그거 유튜브는 봤는데 예. 만약에 보지 않았거나 맞아요, 잘 모르는 맞아요. 분들의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략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지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한번 여쭤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시 그 기존 서울대 유튜브를 돌려서 보시면 조금 더 이런 맥락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아니, 저희가 이게 멘트도 없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맞네요. 왜냐하면 또 안 보신 분도 계실 네, 텐데. 그리고 그 저희들은 항상 이걸 이렇게 보고 네. 접하니까 금방 이해가 가는데 맞아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컨설팅을 받으려고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네. 생각외로 그 초보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신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방송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죠. 예. 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문과에서는 사실 아까 학과 이 외에는 거의 권장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뭐야 이거 우리한테만 힘들게 라고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문과에 권장 과목이 제한이 없는 이유를 한번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 권장 과목을 누가 만들었을까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서울대학교 이렇게 막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네. 말이 되나 막 이런 과들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걸 올릴 텐데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여긴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냥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지리교육과도 그렇죠. 이거를 이게 학교를 블라인드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여행지리, 그 다음에 세계지리, 한국지리를 다 깔아놔도 못 듣는 학교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막 시간이 겹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돼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하게끔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블라인드면 알 수 없어요. 서울대에서. 근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냥 이거는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애가 유리한 거야. 네,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교수님들한테 이게 우리 학과에 오면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고 오면 더 좋을까요?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던져주고 그걸 받아서 나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문과는 이 학문관 교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과 애들 지원하라고 할 때 깜짝 놀랄 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문과 얘가 정외과 가도 돼요. 국제 뭐 이런 거 있으면 정외과 가도 되고 인류학과 가도 돼요. 지금 서울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류학과만 봐도 뭐 영어 잘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지리, 아까 나왔던 세계지리 이거 잘해도 인류학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학문이 좀 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이과는 사실 모르면 아예 수업을 못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학에서.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자유롭게 여러 가지 과목들을 들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공적 합성이 있어요. 네, 이제 뭐 진로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의 유불리는 문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 과목을 잘 못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또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건데 그런 과목을 잘하면 여행지리나 이런 걸 잘하면 지리교육과에 도움이 되죠. 그쵸. 뭐 이런 것처럼 그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라고 해서 약간 벌려져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질문을 들어가는데 이제 서울대학교의 입장에서 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권장 과목을 어느 정도 이행하리라고 생각할까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 또 학교에 따라 그 개설 여부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서울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네, 그러죠. 이거는 제가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서울대가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 현실을 몰라.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서울대학교는 이걸 다 이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FAQ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못하는 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블라인드면 일반고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이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학교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놀랄 만한 건 그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걸 학생들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왜 그런지가 되게 많이 보이는 게 선택 이수 과목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화생공을 봐요. 화생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화투, 생투를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만 이렇게 돼 있어. 화생공만. 화투 또는 생투 이렇게 돼 있고요.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도 어떻게 돼 있냐면 물투 또는 화투 이렇게 돼 있어. 의료학과는 화투 생투는 해야 돼. 화투 생투 또는 확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죠. 화투를 하든 생투를 하든 상관없다. 물투를 하든 화투를 하든 바시소는 예를 들어서 물투를 하든 화투를 하든 상관없다. 이 얘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지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권장이 아니지. 세상에 이게 어떻게 권장이야? 말이 되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죠. 의료학과예요. 아까 간호학과는 보면 생환생투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료학과도 문과이과를 지금까지 같이 뽑았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문이과가 같이 뽑는 학교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간호학과, 의료학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자전이 있네요. 보니까 자전 이렇게 뽑는데 의료학과가 화투, 생투 또는 확통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문과애를 뽑아주겠다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서울대학교는 그냥 우린 협박을 할래 라는 것 같아요. 니들 다 해라. 뭐 현실이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 쓰면 안 되는데 현실은 나발이고 없다.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협박일 수도 있지만, 서울대 입장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교육의 체계 또는 방향성을 좀 책임지는 또는 이끌어가야 될 대학의 입장에서 그래도 적어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적 좋게 나오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어떤 학문 간의 연계가 있으니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어떤 방향성, 좋게 말씀드리면 방향성을 혹시 제시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여행지리, 뭐 세계지리 뭐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지역이라도 그러면 서울대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한번 이런 건 개설해 볼까라고 하는 어떤 동력, 움직임의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훨씬 긍정적이시네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피해가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학생들한테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그 협박들이 계속되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앞으로 자리는 잡을 거예요. 한 2, 3년 잡을 건데 이게 지금 당장 고2 그리고 학교도 사실은 뭐 준비를 하려면 한 4, 5년 걸려요. 왜냐면 뭐 학교 선생님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걸 이제 당장 고2부터 해야 된다라는 건 학생 입장으로서는 너무 가혹하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상담을 하는 건 서울대랑 상담하는 건 아니니까 학생 입장으로 본다면 조금 좀
협박이 맞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 입장은 이제 부모님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또는 한쪽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양쪽 모두를 이렇게 펼쳐놓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 대학이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균형 잡힌 어떤 인재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반대편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악플 달시면 안 돼요. 또 저한테도 악플 달지 마시고 괜히 또 얘기해놓고 또 그러면. 네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현실적으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까 그 질문하고 또 맥락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FAQ에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교 블라인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권장 과목과 핵심 과목이 어느 정도 점수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지원해라, 그 기준만 가지고 계시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과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일반고에서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에 수능을 하는 게 제일 좋고, 혹시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서울대에 갖가지 빵꾸가 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 더 이야기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외고하고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외고하고 자사고는 이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목들을 현실적으로 개설을 못한다는 걸 서울대학교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과목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FAQ에 보면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전문교과를 필수로 7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그 다음에 중점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등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 내용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외고 가고 학생들한테는 또 열어줬네, 서울대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러네요, 보니까. 어쨌든 외고 가고 학생들은 그래서 정상 참작이 돼요. 선택 과목을 안 해도. 그 필수 과목이나 아니면은 권장 과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열어줘서 오히려 더 외고 가고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에 오려면 적어도 미적분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약간 요 부분의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서울대 넣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또 연고대 이렇게 해서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고대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가 이제 문과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꼭 미적분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 실정이라, 물론 들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서울대만을 위해서 이렇게 미적분을 해야 좋은 건지, 또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경제학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경제 라인이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학과, 그 다음 또 농경제학과, 그 다음에 자전. 이게 진짜 자전은 제가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문과 학생들이 자전 가긴 정말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권장 과목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당연히 불이익이 있는데, 일반 전형은 제가 보기에 불이익이 확실해요. 일반 전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비교과 베이스가 일반 전형이니까 수시 일반 전형이에요. 수시 일반 전형은 해야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시 직윤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시러가 이걸 위해서 미적을 한다, 이건 힘들죠. 그러니까 경제학과는 아마 문과 학생들이라면, 그럼 이과 학생들이 유리한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감점을 감수하고 간다라고 하면 정시 직윤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미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정시 일반은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정시 일반은 미적 안 해도 됩니다. 문과 학생이 미적 진짜 안 해도 되고, 정시 직윤도 하면 좋죠. 근데
이걸 해서 4등급을 받으면 전체적인 내신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꼭 경제학과 갈 애들 얘기예요. 그냥 과를 바꾸면 돼. 사실 간단해. 그냥 경영학과로 튀면 돼. 예. 그런데 나는 꼭 경제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저는 만약에 내가 4등급 바깥으로 나갈 것 같아 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4등급 안쪽에 든다라고 한다면 하는 게 좋겠죠. 4등급 바깥으로 가면 전체 내신이 떨어져서 직윤으로 당연히 안 좋아요. 뭐 서울대 경제학과가 또 낮은 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마 유튜브에서 가장 구체적일 거예요. 어떤 데서도 아마 듣기는 힘드실 텐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가이드라인으로 아마 지원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미적을 안 해도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수시로 가는 건 서울대 일반 전형밖에 없어요. 직윤으로 못 가니까 이 학생들은 미적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외고에서도 이제 미적을 그래서 개설을 해서 소인수 과목으로 작전을 짜서 이게 왜냐면 소인수 과목도 괜찮아요. 왜냐면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인수 과목은 인원이 적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적을 안 해도 참조를 할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데 이런 학교들은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외국 국제고 학생들은 괜찮아요. 예, 좋네요. 보니까 어쨌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 말이 틀리면 서울대가 거짓말한 거가 되는 거야. 왜냐면 서울대 FAQ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 국제고 학생들은 안 해도 된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갈 게 뻔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가냐 하면서 서울대 일반 전형하고 그 다음에 정시 일반밖에 없거든요. 정시 일반은 내가 아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점수 많이 안 까지니까 안 해도 되고 수시 일반에서도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외고는 안 해도 됩니다. 국제고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외고 국제고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일반고의 경우도 안 해도 된다? 예, 그거 제가 얘기했듯이 직윤을 가는데 4등급을 받을 애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제가 그 학부모님들 대신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2등급이다, 4등급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인원수도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표준표차까지 다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4등급을 맞을까봐 겁나서 안 듣는 일이, 그러니까 듣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발표한 건 표준편차를 보겠다는 건 그냥 학교를 보고 얘네들 다 잘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등급이 안 나와도 잘 보겠다. 이런 얘기고 인원수는 또 소인수가 애들이 적은데 1등급 한 명밖에 없는데 이런 건데 미적이 소인수가 될 리가 없고 더구나 이과애들 득실득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거기 가가지고 얘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보면 알겠죠. 사탐 다른 거 선택한 걸 보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문과인데 미적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미적이 4등급이구나, 수학이 4등급이구나 라고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어차피 그걸로 감점되나, 그러니까 꼭 경제학과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감점되나, 아니면 전체 내신에서 4등급이면 또 전체 내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전체 내신을 올리거나 그러면 거의 쌤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직윤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은 해야 돼요. 일반고가. 근데 직윤은 차라리 4등급 밑이라면 전체 내신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초반에 말씀하셨던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직윤은 굳이 그렇게 해서 점수를 떨어뜨려서 전체 내신을 떨어뜨리는 거는 좀 학생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선택이고, 단 일반 전형의 경우는 선택을 해서 이제 일반 전형의 성격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제가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이런 건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실 있죠. 뭐냐 하면 경영하고 소비자로 튀면 돼요. 농경제는 소비자로 튀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는 경영으로 튀면 돼요. 경제 경영이 그렇게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면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세수를 보다 보니까 이러면 경제경영이 또 미어터지잖아. 그리고 뭐 경영학과가 무슨 뭐 경제 못 간다고 받아주는 학과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과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그러니까 혹시나 뭐 저는 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못 가. 그리고 경제학과는 꼭 가고 싶어. 그런데 미적은 4등급 이하로 나올 것 같아. 이건 이제 직윤으로 늘 건데 이렇게 됐을 때 2024만 해당돼요. 그 뒤에는 왜냐하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베이스가 나올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런 걸 찍는 건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찍는 거예요. 아마 내년에 이제 저보고 틀렸다고 온갖 여기 또 악플이 달리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좀 더 판단하는데 2024년에 해당된다면 저는 넣어봐라.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 미적을 한 문과 학생들 중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그냥 미적을 안 했어도 전체적으로 내신이 우수하다면 넣어봐라 라는 거고 한 4등급 바깥으로 떨어졌으면 그러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넣는 게 더 나을 거고 어쨌든 수시에서는 경제학과가 약간 빵꾸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대상자가 이렇게 막 미적을 1학년 때부터 막 생각을 하고 이랬던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어도 한번 넣어봐라. 아주 우수한 내신이라면. 원래 경제학과 우수한 내신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수한 내신을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 만약 4, 5등급으로. 특히 이과가 강세인 학교. 그런 학교라면 그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또, 예. 예, 여기까지 거의 뭐 다른 유튜브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학과에 가려고 한다면 아까 그 얘기하는 건 우리 그 내신과 관련된 그 권장 과목이었고 수능에서도 미적분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수능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점 정도의 감점이기 때문에 사탐 유불리보다 적은 감점이니까 우리가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미적분을 정시로 갈 학생이 미적분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물론 정시 기준에서는 좀 불리함이 있다. 감안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번에 그 2022가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문이과 교차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이과 교차 지원에서 이과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또 많은 질문들이 있을 듯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거 2022, 2023, 2024 이렇게 다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022는 당연히 뭐 이과 학생들이 유리하죠. 네, 통합의 첫 수혜를 받았으니까. 뭐 그래서 상당히 이과 학생들이 많이 가긴 갔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가진 않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뭐 이과가 월등히 유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간 학생들이 있어요. 2023은 이과 학생들이 또 못 가요. 올해? 네, 그렇죠. 이과 학생들이 못 가요. 왜냐하면 교과평가가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감점이 되잖아. 이게 감점이 된다라는 걸 핸디캡을 안고 넣기가 좀 그래서 2023은 조금 불리해졌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2022로 비교한다면 2024도 불리한 건 마찬가지예요. 일단 수시는 안 돼요. 수시는 교차 지원을 권하지 않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정시 문제죠. 사실 지금 얘기되는 건 정시인데 정시에서 교과평가에 마이너스 2점을 이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 문과로 가면 왜냐하면 과목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을 감수하고 난 넣을래 라고 한다면 넣어도 되는데 이전에는 감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2022년에는. 근데 봐요. 어떻게 감점이 마이너스 2점 감점되지? 그 다음에 제2외 국어에서 또 감점이 될 거라고 이과 학생들이 특별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이러면 감점폭이 크니까 사실은 교차 지원은 힘들다. 정시에서 교차 지원은 2022년만큼의 그런 교차 지원은 안 나올 것이다인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뒤에 얘기할까 지금 얘기할까 그런데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요. 과탐을 서울대학교가 실수한 거인 것 같은데 아마 실수인지 아니면 내버려 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찍는 건 전혀 계획 안만 나온 상태에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세한 요강이 나오면 저희께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차차 하고 서울대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유주미 선생님께서 다음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과목 과탐을 수능에서 과탐 2를 선택하면 플러스 5점이 가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 5점을 받았는데, 물론 보정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보정 점수를 줘도 어쨌든 5점이에요.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5점을 받고 넘어갔어. 문과로 넘어갔어. 그러면 얘가 몇 점 감점된다 그랬죠? 보니까 비비를 받아서 2점 감점되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에서 2점 감점되면 4점 감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랑 똑같아지는 거지. 2020이랑 똑같아지지. 그러면 투투를 하고 문과로 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투투까지 하면서 굳이 그렇게 넘어간다. 그거는 왜냐면 정시가 이제 점수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보니까 서울대는 투투까지 하는 애들이 어떤 애인지를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투투를 할 애들이. 근데 투투까지 했단 말이야. 했는데 이걸 서울대를 가려고 한 거야. 근데 서울대를 못 가게 됐어. 그럼 얘는 그쵸. 타임문과로 가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되네. 부모님들이 아마 투투 막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아, 역시 서울대. 요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과 교차 지원만큼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이슈가 크죠. 의학 계열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엄청 큰데, 이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부모님들의 어떤 선택을 좀 도와주십사. 이건 뭐 너무 간단한 건데, 그냥 의대는 기하까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수의 약학은 기하를 안 해도 된다. 이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적을 하는데 기하까지 갈 건가, 뭐 의학 계열로 가는데 서울대를 생각할 때 기하는 어차피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부담이 없어요.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수의 약학을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면 기하를 안 해도 되니까. 더군다나 치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의대 가기 좀 그렇다. 치대로 튀어도 될 것 같아요. 기하에 내가 만약에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 고3 아닌 학부모님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의대를 목표로 했던 학생들이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그렇게까지 점수가 안 나올 때는 뭐 수의과라든가 약학, 뭐 치의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혹시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건 수시 정시를 아울러서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주민 선생님께서 브리핑을 하나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정시에서 과탐 선택에 대한 부분들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했었던 2과목에 대한 부분들, 그거 조금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네. 아까 투투도 하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화학 1, 화학 2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과목은 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2과목에 대해서 조금 풀어놔 준 거죠. 그래서 원과목 응시자가 지원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가산점을 줄게 라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점수를 1을 했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조정 점수가 없고요. 1, 2, 여기서의 1, 2는 예를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화학 1, 화학 2가 아니라 화학 1,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2 이렇게 과목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1, 2를 했을 때는 3점, 2 과목을 했을 때는 5점, 이렇게 해서 2 과목으로 열심히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되, 1, 1 한 친구들도 그래도 지원은 받아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변화가 된 부분입니다. 대학에서 수능에서 모집 단위별 응시 기준 세분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 물리나 화학 없이도 갈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있는 반면에, 물리와 화학을 반드시 해야 하는, 물리 또는 화학을 해야 하는 모집 단위가 굉장히 있어요. 자연과학대학이 있고요, 공과대학이 있고,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랑 좀 다르죠. 의과대학을 말씀드리자면 아까는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에선 생명과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능에서 선택을 할 때는 의과대학도 물리나 또는 화학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 부분이 약간 대립은 아니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생명과학을 내가 내신에서 했는데 수능에서는 물리나 화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질문이 조금 많은 부분이라 이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서울대가 물리와 화학을 강조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요. 이게 얘기하기가 그런데 진짜 황당한 과가 있죠. 그죠? 선생님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이게 어디 무슨 과였더라? 생물교육과? 네네네. 그죠? 예. 예, 생물교육과, 네, 맞아요. 생물교육과가 이제 물리 또는 화학을 필수로, 그죠? 네네네. 이걸 선택하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생물을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막 이런 데도 있고, 반대로 또 보면, 뭐, 여기는 물리화학이 필수일 것 같은데, 또 이게 여기는 물리화학 안 해도 되는 과도 막 있어요. 그죠? 네네. 이게 왜 이렇게 될까를 보면 이런 거죠. 서울대가 쓴 꼼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서울대를 자꾸 안 좋게 얘기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꼼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는 그 정시는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 표준 점수는 운에 의해서 막 좌우되는 게 많아요. 이제 투 과목은 표준 점수를 안 하고 보정 점수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원은 아직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정 점수를 했는데 표준 점수를 하면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울대가 1, 2점의 차이로 붙거나 떨어지고 이러는데 과목 선택에 의해서 붙거나 떨어지는 게 상당히 많이 크게 좌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같이 보시죠. 최근 5개년 수능 표준 점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그냥 딴 거 보시지 말고 이쪽으로 보세요. 물화생 원만 봅시다. 왜냐하면 원이 표준 점수를 보니까 물리 원이 67.4예요. 그 다음에 화원이 67.6이에요. 생물 원이 70이죠. 그리고 지구과학 원이 71.8이에요. 지금 지구과학이 제일 높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지학을 선택해요. 그러면 물화는 하나는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화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물화를 선택하라라는 건데 그럼 생물교육과는 왜 생물을 선택 안 하냐라고 하는데 얘를 다시 뮤리리리리 돌려서 얘 고등학교 생활로 가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얘 서울대학교는 교과평가도 한단 말이에요. 교과평가에는 생물이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만약에 생물교육과를 가려고 하는데 유리한 것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학하고 화학을 얘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너는 생물을 대신 교과에서 얘는 이제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거 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과에서도 뭐 지학하고 화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평가에서 생물을 안 한 거에 대한 감점을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야? 얘는 화생 선택하게 되는 거지. 약간 조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잘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교과평가에 대한 선택 과목에는 생물 관련된 건 생물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생투가 다 들어있어요. 생투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화학하고 물리를 해라. 그러면 네가 자연스럽게 생물을 선택할 거다. 안 알고 지학을 한다면 그래도 그럼 교과에서 생물을 했으니까 됐다. 감점 안 줄게. 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학부모님들 이제 또는 학생들이 그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지거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의 그 생명공학과라든가 고려대 생명공학과에서
커리큘럼을 보면 화학을 예를 들어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현상과 관련돼서는 화학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시를 쓸 때 내가 생명공학을 선택했어. 근데 생명공학이니까 당연히 생명과학은 했을 거고 그리고 대학에서 커리큘럼에 있는 화학을 함께 내가 선택을 해서 이런 전공 적합성을 살렸어.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가 사실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화학하고 생명을 같이 선택을 하면 뭐 수능까지도 같이 연결하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고 전공 적합성도 같이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일반고는 한 3개 정도 선택하더라고요. 뭐 4개 선택하는 학교도 있어요. 보니까 뭐 별 학교마다 별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2학년 때 원과목을 하게 되는데 저는 3과목 중에서 보통 이제 뭐 공대 가려면 물리해야 된다 이러는데 뭐 일단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통이 더 중요해요. 근데 화학은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어디를 가든 화학을 해놓으면 왜냐면 나중에 화투할 때도 연계성이 좀 있어요. 네, 화학과 네, 네. 화투 사이에 연계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부담이 없고 나중에 또 봐봐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요거 다음에 좀 이야기가 될 거겠지만 화투를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된단 말이야. 화학을 그쵸. 정시에서도.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웬만하면 뭐 서울대나 연고대 다 조합해서 이야기하면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화학은 웬만하면 뭐 생명과학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선택하는데 단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신이 안 나오면 하지 마라. 안 나올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무조건 내신이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긴 하다. 뭐 서울대만 바라볼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학교도 가는데 다른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의대를 넣어.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뭐 공대를 넣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의대를 넣어. 이렇게 되면 내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신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웬만하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내신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어떤 애들이 들을지.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안개 속이다라고 하면 화학은 꼭 갖고 갔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네네. 예. 추가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의학 계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랬을 때는 화학을 해 놓으시면 수시 전공 적합성도 좋고 어쨌든 정시에도 좋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그럼 원장님 원원 조합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볼까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시에서 이제 원원도 되는데 제일 먼저 알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영향을 어디에 끼치느냐도 알고 계셔야 돼. 이건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정시에서 이렇게 감점이 되는구나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관없는 학생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게 어디냐 하면 직윤입니다. 수시직윤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시직윤은 지금까지 2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돼서 왜냐면 그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는 응시를 2를 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돼서 최우수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직윤으로 안 가는 학생들이 조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단은 그 애들도 이제는 직윤 경쟁에 뛰어들게 되니까 제가 저번도 찍으면서도 그랬지만 서울대 직윤이 너무 안 좋아졌어. 그렇죠? 인원도 줄어들었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의 입장에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이거 조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1이잖아요. 2-1이면 3점 감점이 된다. 3점이 더 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점 가점은 교과평가에서 BB를 받는, BB는 3, 4등급이에요. 일반고.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이 3, 4등급을 받은 학생들, 외고 자사고는 틀립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3, 4등급이라도 AB나 AA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3, 4등급을 받은 애가 몇 점 감점이 되냐면 2점 감점 돼요. 그러면 이 3점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고는 무조건 원투를 해라. 정시러라면. 정시러라면 원투를 해라. 그런데 나는 서울대를 생각도 안 했는데 전국 수석을 했다. 이러면 뭐 원원으로 가야지. 낮춰서 3점 감점 받는 걸 생각하고 이제 그건 가야 되는 거고 그냥 원투를 해라 라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투투를 하면 5점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투투가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보정 점수를 주기는 한대요.
예, 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서울대가 머리를 잘 썼어. 뭐냐면 원투는 3점 더 주잖아요. 근데 원투에서 투투는 2점이야. 2점이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A와 B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교과가 완전 망가진 애, 교과가 완전 망가진 애도 원투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과가 완전히 망가진 애하고 근데 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원원을 했어. 교과가 좋은데 아니지 다시 교과가 좋은데 얘가 원원을 했고 교과가 완전 망가진 애가 원투를 했어. 둘이 비교하면 원투가 더 나아요. 네, 원투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원투 하는 게 낫죠.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원투와 투투는 2점 차이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교과 망가진 애와 안 망가진 애의 차이예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투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표준 점수에 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에서는 표준 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냐 하면 장수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서울대. 나는 그런 학생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왜냐면 꿈은 크게 갔더라고. 군대 갔다 오면. 그래서 서울대 가겠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한테는 나는 투투 조합을. 왜냐면 얘네들 이제 내신 다 망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서울대도 생각 안 하고. 그럼 무조건 내신 잘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투투 조합을 하는 게 매우 좋다. 이게 투투 조합을 하면 제가 그냥 과목도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돼요. 지구학 2. 지구학 2는 원 안 해도 돼. 내가 이건 조금 과장이지만 연계가 별로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화2. 화2는 화원을 했으면 다시 공부하기 쉬워. 그러니까 G2와 화2를 선택해서 5점을 받아라. G2와 화2를 선택해서 5점을 받으면 진짜 별걸 다 가르쳐주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 망친 장수생의 경우에는 투투를 해서 5점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망친 거 다 만회한다. 그걸 만회하고 교과평가 이런 것도 다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아마 투투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서 그 부모님들이 의학 계열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학 계열, 그러니까 서울대의 의학 계열, 그러니까 의대는 빼고 만약에 연대라든가 다른 의대를 지원하려고 할 때는 투 과목이 사실상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서울대만을 위해서 내가 투를 할 것인가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건 뭐 들었어요. 이전에도 고민이 계속 됐었던 거죠. 네네.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지금 원원이 되잖아요. 원원이 되니까 원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서울대를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투를 해야죠. 그리고 연고대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너무 간단한데 또 근데 반대로 또 서울대 의대는 아니라도 좋다. 뭐 다른 좋은 의대들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원을 했다가 표준 점수 운이 좋아서 원투를 한 거 2점 정도를 극복하면 그럼 뭐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게 된다. 왜냐면 2점 격차가 정말 많이 이상이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원을 하자. 만약에 꼭 서울대 의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원원을 했다가 그랬다가 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네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보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여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서울대학교는 도전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자기가 자신 없더라도 도전하세요. 뭐 진짜로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FAQ도 나오고 그 한 여러 번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너는 도전하지 마라. 그냥 서울대에서 도전하는 학생을 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도전하는 학생을 뽑아준 적이 없어요. 6등급, 7등급 도전해도 안 뽑아주잖아. 무슨 도전을 해. 서울대는 잘하는 학생을 원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탐 두루두루 다 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도전한다고 과탐 다 하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신방 치면 안 뽑아줘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반 전형은 조금 다른데 직윤에서는 내신방 치면 안 뽑아주니까 두루두루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과목들 선택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대만 가냐? 아니잖아요. 뭐 다른 대학도 가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구대도 낼 거고 거기다가 수시로 뭐 예를 들어서 의대도 낼 거고 이런데 의대 지원하는데 내신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괜히 뭐 서울대 도전 정신 이래서 내신 망치고 다른 의대도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너는 도전하지 마라. 서울대 말 고집 잊지 마라. 라는 거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과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시인데요. 정시에서의 과투를 하는 걸 아까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장수생은 화투 지투로 가라. 그 다음에 정시로 갈 학생은 일반고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원투 그냥 대비해라. 네, 정시로 가겠다. 그리고 수시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원투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원원으로 가자.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 좋겠고, 학과를 확실히 정한 학생. 그러니까 이런 학과예요. 기하를 안 해도 되는 과가 있어요. 컴공, 산공, 원자핵공, 식품동물 생명공학, 생물교육, 수의, 약학, 식품영양, 의료, 자전, 건축에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나는 안 가겠다라는 학생. 또 확통을 안 해도 되는 과가 있어요. 겹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가 대표적인데 간호, 화생공, 건축, 원자공, 바이오 시스템 소재, 식품영양, 그 다음에 의류, 이과예요. 의류이과. 그 다음에 식품생명공학. 여기는 기하 확통을 안 해도 되는 과예요. 그런데 이 과를 제외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고1은 몰라요. 네, 진짜로. 그리고 고3도 사실은 잘 몰라요. 네. 그 나중에 가서 봐야 되는데 이러면 무조건 기하 확통을 이수해라. 네, 확통이 중요하다. 진짜로.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대 가려면 확통이 중요하니까 기하 확통을 무조건 해놔라. 그러니까 자꾸만 저한테 제일 물어보는 게 과탐모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과탐보다 더 중요한 게 확통이다. 네.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이제 강조해서 다른 입시 컨설턴트들이 자꾸 이제 과탐을 강조해서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확통해라. 네. 어떻게 될지 모르면 확통 무조건 들어라. 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전형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전범이에요. 수학, 면접이. 그래서 확통해놔야 돼요. 확통 안 하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과는 그냥 다 해라. 예, 만약에 확실한 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정리하면서 그런데 서울대 경영학과 그 다음에 서울대 소비자학과 2024년이에요. 여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경쟁률을 보고 넣어야 된다. 왜? 경제학과 못 가는 애들이 여기로 아마 갈 거고 특히 소비자로 하향 지원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인원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농경제 못 가는 애들이 또 소비자로 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는 이제 미적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24년 잘 기억했다가 이 과는 여기 이 두 과는 경쟁률을 꼭 보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농경제, 자전인문. 그죠.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은 미적해야 되는데 3등급, 4등급까지, 4등급 이하, 그러니까 3등급 밑으로 받는 학생들, 4등급까지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안 하고 지원하는 게 직유는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시 일반은 무조건 해야 되고 정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정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경제, 농경제, 자전, 인문 요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과는 살짝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공대 가는데 거기서 권장 과목 이런 거는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거의. 보니까 제가 지금 고등학교 편제 애들을 보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 학교들, 이 핸디캡이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가기에는 우리 학교 상황상 핸디캡이 있는 학교들은 지금처럼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자꾸 커트라인 예측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직윤 인문 컷은 낮아질 거예요. 2024년도에. 그 다음에 자연 컷은 올라갈 거예요. 예,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확통하는 이과 학생들이 이제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과 학생들 수학 성적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윤 인문 컷은 좀 낮아지겠다라는 거고 1+1이 가능해졌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건 정시에서 1+1이 가능해졌으니까 서울대 직윤으로 넣는 학생들은 원어만 선택하니까 옛날에 꺼려져서 안 간 학생들도 다시 합류하게 되니까 이과는 이제 마음대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뭐 저 2023년 거 서울대 직윤 찍은 거 꼭 보세요. 아마 한숨이 푹푹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쨌거나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 고등학교 커리큘럼이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예, 보시고 뭐 서울대 진학에 좀 불리하게 돼 있다. 뭐 제가 언제 한번 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이 정시 대비하기에 좀 불리하게 돼 있다. 뭐 이런 학교들 되게 많아요. 보면 3학년 때 좀 정시 과목이 좀 들어있으면 유리한데 그게 다 2학년 때 끝내버리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러면 사실 조금 불리할 수 있거든요. 정시 지원하는 데는. 뭐 이런 커리큘럼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처음 하셨는데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그 학부모님과 원장님의 어떤 중간에서 소통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라는 고민을 해봐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되게 넓고 깊게 고민한 걸 같이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진짜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카이스트에서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이 뭐냐면 너가 어떤 질문을 해봤니?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어떤 질문 그리고 과정이 뭐고 이런 부분을 쓰라고 카이스트의 1번 자소서가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야 자기 스스로 생각할 기회도 되게 많아지고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전의 의미와 좀 다른 도전의 의미에서는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뭐가 좋냐면 그걸 보고 고민하는 저희들도 도움이 되지만 그걸 쓰는 과정 속에서 자녀분들과 또는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또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에게 되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너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했니? 또는 이 과목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넌 어떤 생각을 해?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는데 그래서 요 코너에서만큼은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 그리고 그리고 원장님이 다 같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매번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내가 너무 어렵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것까지 해도 되나? 뭐 이런 걸 얘기해줘도 되나? 또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막 하면서 기존의 다른 막 컨설턴트들에 대한 부분도 이거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오늘 같이 찍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찍을 때는 사실 그게 피드백들이 되지 않고 저희 회로에서는 저는 계속 서울대만 생각하면서 찍다 보니까 그런데 같이 되다 보니까 맞다 이런 거는 조금 더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었던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 끗 차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학생들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요 한 끗 차이가 너를 성장하게 할 거야. 우리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되게 진심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같이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그 독자님과 원장님과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한 끗 차이를 통해서 합격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코너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